부산 서산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청장님, 예.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목표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수사권 독립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격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전에 경찰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논하는 게 순서다. 그 자격은 국민적 신뢰에서 나오고 그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의지, 최소한의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세 번째는 그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시스템이나 법적 제도적 완비 전에 우선적으로 갖추어졌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굴종하는 세력이 정치 부패 사건을 저는 수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장에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굴종하느냐, 그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조사하고 자신들이 처벌하고 자신들이 단죄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윤함영 위원장에게 14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90도로 절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뭐가 그렇게 꿀리시고 뭐가 그렇게 굴욕적이라서 저렇게까지 인사를 해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한 90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감용 차장님. 이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조사하고 자신들이 처벌하고 자신들이 조사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는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뭐가 그리 자랑스럽고 뭐가 그리 좋아서 저렇게 웃으면서 테이프 이 커팅식을 합니까? 이 사진이 어느 정도 당일날 이 사무실 개소식할 때 그 당일날 민감용 차장에 대해서 조롱거리로 온 언론과 온 신문을 장식했던 사진입니다. 최소한 자존심을 좀 가지십시오.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이 칼이요, 이 커팅하는 칼 국민들이 걷어갈 겁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이 두 가지 사진만 보더라도 경찰이 지금 현재 권력에 얼마나 굴욕적으로 굴종을 하고 있는지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하겠다는 4가지 사건, 같은 사건을 가지고 같은 사람이 권력이 바뀌는 데 따라서 어떻게 이 사건을 규정하는지, 어떻게 두 가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철승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께서 용산 사태 이후에 치료를 받고 있는 순경을 위면하러 가는 자리에서 어느 집회를 봐도 경찰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없다. 차라리 전쟁 상황이라면 마음껏 진압했을 텐데 그럴 수도 없으니 우리로서는 답답하다. 주말마다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시위 방법은 분명 잘못됐다. 이렇게 용산 사태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 사태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건. 규정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입장을 물을게요. 제가 지금 권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공권력이 인권 탄압에 쓰이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다. 이런 말씀을 인권침해조사위원회 발족식에 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용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데 좋습니다. 용산 사태에 대해서 규정해 주세요. 그 이전에 먼저 말씀하신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용산과 전혀 무관하고요. 제가 영등포 자, 좋습니다. 당시에 그거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용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세요? 용산 사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공권력 행사 전반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대법원 판결 존중하시죠? 예, 존중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예. 이렇게 조화를 하면서 재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넘어서 사건을 규정할 수 있는 집단이 있습니까? 그것이 대법원의 우선순위에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입니다. 결국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유도 용납할 수 없다. 1심입니다. 시위용품의 양이 많았고 막루에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로서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 위에 불법 점거 농성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이므로 경찰의 조기 진압이 결정이 위법하거나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다음에 고법에서도 마찬가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그에 따른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사건의 진압 작전의 수립 진행은 당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이 고려된 것이고 경찰이 진행한 이 사건 진압 작전을 위법한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대법원까지 판단한 용산 사태의 규정입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규정, 이것을 굳이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한다? 왜 이것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수용합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청와대에서 진상조사 사건을 아니요. 왜 이렇게 다시 조사를 해야 되냐고요. 이것을. 경찰은 무죄고 들어보세요. 경찰은 무죄고 이 시위 참가자들은 유죄로 징역 6년이 난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무슨 재조사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인권침해소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재조사를 해야 됩니까?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대법원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이거를? 형사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사건 자체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경찰권 왜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경찰이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용산 사태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 시위꾼들은 유죄고 경찰은 무죄라고 판결이 된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갖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그 재조사를 수용한 경찰청장이 납득이 안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상조사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문 형태로 운영되면서 기본적으로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의구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사건을 고르고요. 그 전반적인 걸 들여다봐갖고 그 절차나 어떤 경찰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은 게 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개선해서 하라는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일부만 추가 질의 해야 되는데 홍완선 교통관장 나오시죠? 아니 근데 홍완선 좀 더 특별한 거 장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대전 서구울 출신의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